고용지표가 박살나서 주식시장에서 개아수라장이 펼쳐진 이후 실업률이 꺾이기 시작할 때 전재산 다 주식에 때려박으면 수익률의 해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스톡인사이트TV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주식 경제 이슈를 핵심만 엑기스로 마른 오징어에서 육즙을 짜내듯 팍팍 짜내서 3분 정도 요약하는 채널이므로 서론을 길게 씹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강영현 이사님께서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채널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 후 어려운 내용 다 빼고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핵심만 간추려 요약한 후 그 대전제의 모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 이사님께서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 까닭에 전공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강 이사님의 강의를 잘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팍팍 찍어서 강 이사님의 강의를 요약한 후 제가 생각하는 그 대전제의 모순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진짜 강7천 이사님 말대로 나스닥 7천이 와서 매수 기회를 줄지 여러분들께서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강영현 이사님의 인사이트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통화 M2 증가율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이 풀릴 때 돈이 벌립니다. 이미 풀려있는 돈은 의미 없습니다. 풀려진 돈은 이미 자산 가격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풀린 돈이 아닌 총통화의 증가율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M2의 증가율은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70년 만에 M2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2. 선행지표는 이미 다 박살나 있다. 지금 주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M2 증가율을 비롯한 선행지표는 이미 다 박살나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축소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ISM 제조업 지표는 작년 말부터 부러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행지표까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닮듯이 페드가 만들어 놓은 리세션의 모양은 예전 8번의 리세션과 분명히 닮는 법입니다. 지금껏 페드가 만들어 놓은 리세션의 모양을 봤을 때 선행지표가 박살나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주가 역시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제 남은 것은 후행지표인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미 주식시장은 꺾여져 있을 것이다. 고용시장에 리세션이 오기 전까지는 주식, 부동산이 멀쩡합니다. 지금이 딱 그러한 시기입니다. AI 관련주가 따블을 치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나스닥이 13,000선까지 갔기 때문에 갓 영현에서 갓댐 영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고가 시작되면 소비가 무너질 것입니다. 소비지표가 박살나면 공장들이 문을 닫고 해고된 사람들이 자산을 팔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하고 사람들은 주식도 팔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후면 실업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페드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강 이사님은 이때를 9월쯤으로 예상합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 즉 들어오는 물건값은 떨어졌는데 CPI 소비자 물가지수 즉 나가는 물건값은 안 떨어지고 버티니 지금과 같이 앞으로 한두 분기 정도는 기업의 이익은 반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도 이익에 따라 착시 현상을 보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난 8번의 리세션을 다 분석해봤더니 2022년 팬데믹 빼놓고는 리세션이 시작하고 나면 기업 이익이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페드가 만든 인위적인 리세션은 그 모양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의 리세션으로 현재를 유추해보니 주식시장이 곧 붕괴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세션의 모양도 모르면서 지금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다 헛소리라고 강7천 이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리세션의 모양에 따르면 CPI가 확 부러질 때 본격적인 리세션이 오고 대량 회고가 발생하고 그때 이미 주식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강7천 이사님은 말씀하십니다. 4. 이때 바닥을 잡아서 전재산 다 주식에 때려박아라. 앞서 말했듯 고용시장이 빠그러져서 리세션이 왔을 때 주식은 이미 골로 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을 찾아서 저점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식에 다 때려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닥은 어딜까요? 바닥은 바로 실업률이 올라가다가 꺾어질 때입니다. 주식은 그때 사야 합니다. 실업률이 꺾일 때는 이미 주식이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상승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지표가 한번 꺾어지면 5, 6년 동안 가기에 한두 분기 주식시장에 늦게 참여하더라도 충분히 상승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강 이사님의 의견 핵심 한 줄 요약입니다. 지금은 모든 선행지표가 박살나 있으니 잠시 동안의 상승에 취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말고 고용지표가 박살나서 주식시장에서 개아수라장이 펼쳐진 이후 실업률이 꺾이기 시작할 때 전재산 다 주식에 때려박으면 큰 돈을 벌며 수익률의 해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강영현 이사님께서 최근 5월까지 유튜브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영현 이사님 말씀에 한 가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리세션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실업률의 증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업률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유는 경기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양반이 이민자 다 쫓아내고 현재 미국에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자국으로 다 들어오는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업률 3.4%는 미국 역사상
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강칠천 이사님의 리세션의 대전제는 실업률의 증가입니다. 실업률이 증가됨으로써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고, 금리가 고점에서 고원을 이루는 시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자산시장에 개폭락이 올 것이며,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다 상투를 치고 내려오는 시기에 전재산을 몰빵하라고 하셨는데,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내로 실업률이 증가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자리가 부족하니 임금은 오르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니 연준은 올해 내로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강 이사님이 말하는 실업률 증가로 인한 리세션도 금리 인하도 오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리쇼어링으로 인한 완전 고용이, 떨어지지 않을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 이번 리세션 역시 우리가 부모를 닮듯 과거 8번의 리세션 모양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합니다. 오히려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유지가 피벗을 지연시키고 강달러화를 이끌어 인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이것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 마켓, 즉 주식시장은 잔혹하게도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를 바보로 만드는 선수입니다. 주식시장의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도 주식시장의 방향을 틀릴 확률이 3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아직 구루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 강칠천 이사님께서 자신의 주장만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펼치면 붕닭을 만들어버리는 태도는 겸손이라는 미덕을 절실히 떠오르게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특히 증시에는 믿을 사람 더더욱 없습니다. 이 교훈을 반드시 새기시며 자신만을 믿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